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7월 21일 오늘부터 24일 목요일까지는 어떤 분들은 왜 금요일이지 왜 목요일까지입니까? 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도깨비 밸류를 구독하고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 다들 아시죠? 자, 저는 항상 이번 주 말하는 것은 목요일까지입니다. 왜? 주 옵션 만기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부터는 그 다음 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는 상단이 3290이고 하단은 3150. 여기서 의아해 하는 숫자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알면 불안감이 없다. 야, 3200을 계속 못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 3200을 못 넘어가는데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냐. 하이닉스도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장중에 10%나 빠지고 이게 무슨 이유냐. 그런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가야 3200을 간다. 요 이야기는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죠. 그렇죠. 지수가 3200 올라오기 전에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솔직히 삼성전자 어떻게 되겠다? 얼마 전에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솔직히 예측해드리기가 전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 가더라도 소부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반짝하고 말았어. 반짝하고. 그렇죠? 반짝하고 말았단 말이야. 그럼 이런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자, 선물지수 하단 425 꼭 지켜줘야 하는 이유. 여기서 425가 코스피 환산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3150이 425 정도 나와요.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 신청하시고요.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전략은 잘 맞아 떨어집니다. 뭐 어떤 증권 뉴스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자, 어제도 그냥 심플하게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오늘 월요일 당장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오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날 우리 증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 증시 뭔가 조정 좀 올 것 같은데도 그래도 아랫꼬리 남기면서 잘 땡겨줬어. 그렇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 말고 코스피 지수를 봐야 또 편하겠죠. 자, 목요일 날 이렇게 심하게 조정을 받는가 했더니 그래도 아랫꼬리 길게 남기면서 보합권까지 끌어주고. 그렇죠?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빠지더니 보합권까지 끌어줬어요. 자, 지수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은 지금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스타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격 조정은 보통 아이고 내 거 오늘 왜 이렇게 빠졌어? 5%, 4%뭐 어떤 건 7% 이렇게 받는 것들이 이제 가격 조정이고 뭐 1%, 0. 몇 퍼센트, 2. 몇 퍼센트 이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분위기상.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계속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어요. 기간 조정도 길게 받으면 가격 조정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동안 질금질금 빠지면은 지금 종목들 분위기가 그렇단 얘기야. 그런데 지수는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야. 자, 도깨비밸류가 이야기하는 숫자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선물지수 425 꼭 지켜줘야 되는 이유. 자, 선물지수 보시면은 이 425 여기를 꼭 지켜줘야 되는 이유. 자, 외국인들이 여기는 계속 지켜주더라고.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여기는 계속 지켜주더라고. 여기는. 그런데 435도 또 못 넘어가요. 435를 못 넘어가. 그래서 선물 지수는 10포인트 안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은 위로 이탈하면 좋겠지. 435를 이탈하면 좋겠지. 그렇죠? 근데 밑으로 이탈하면은
야, 뭔가 좀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열어두고 이야기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선물지수 425 지켜주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를 다시 봐서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아래 꼬리 길게 올려줬을 때 누가 역할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역할을 했어요. 어? 하이닉스는 급락 나왔잖아. 그렇죠? 목요일 날. 어? 삼성전자가 나홀로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어요. 떨어지는 거 끌어당기고, 떨어지는 거 끌어당기고, 삼성전자가 지켜주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힘이 약해지면은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거 꼭 알고 가셔야 돼. 삼성전자가 약해졌어. 예를 들어서 약해졌는데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바통 터치 갖고 이 순환은 계속 이어지겠지.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하이닉스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받쳐준다 이거는 희망 사항이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자, 목요일 날 이렇게 심하게 빠지고 금요일 날에도 어, 야,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대하이닉스가 10% 가까이 빠졌는데 그런데 그런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밀리더란 얘기야. 밀리더란 얘기야. 어? 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근데 하이닉스는 제가 16만 원대 매수 힌트 줘서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보수적인 이야기 해드리자면 얘는 진짜로 자,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하이닉스 코스피 쉼없이 왔잖아요. 그렇죠? 야, 이쯤에서 가격 조정 한 번쯤 3천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도 3천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주식 좀 해본 분들은 이런 생각 할 거야. 아, 조정을 너무 안 바꿔서 불안한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꼭 조정을 받는다 이 이야기보다도 하이닉스 하나만 놓고 봐서는 이렇게 쉼없이 왔을 때는 얘는 진짜로 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는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자, 산이 높아졌어. 그럼 골이 깊어야 되는데 더 깊어져야 되느냐? 자, 더 높은 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서 반등 나서 이렇게 가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또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30만 원 넘어서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가야 기술적 패턴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25만 원은 무조건 테스트를 한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5만 원까지는 빠졌다 또는 24만 원, 3만 원 거기까지는 빠졌다 올라가야 더 좋은 가격을 만들러 간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서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또 얻어맞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3만 원까지 빠진다, 뭐 어디까지 빠진다 그런 이야기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시원하게 넘어가려면 그 정도의 조정은 받고 가야 앞이 더 잘 보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 또다시 나오고 하면은 앞이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롱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단기로 보는 분들은 지금 한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금요일 날에도 좀 더 잘 갔으면 좋겠는데, 윗꼬리가 좀 길어. 아랫꼬리도 있고 좋지만 윗꼬리가 좀 길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시죠? 그렇죠? 자, 제가 본 결과는 이렇더라고요. 일부러 안 올리더라고. 삼성전자 종목 하나로만 봐서는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외국인 애들이 많이는 샀어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서 안 올리더라고. 안 올린다는 것은 지수 자체를 3200위에 아직은 안 올려놓더라고. 이번 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번 주는 상단은 잘 나왔어요. 자, 도깨비밸류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 신빙성 아주 좋아요. 최근 2달 동안 계속 맞았습니다. 틀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3200위에서는 약간 주춤거리고 있더라. 그런데 금요일 날은 좋게 나왔어요. 자, 445라는 숫자가 다시 나왔어.
445라는 숫자는 선물지수 445는 3290에서 3300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그게 안 나왔거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안 나왔단 말이야. 목요일 날 안 나오니까 이게 하루 앞서서 움직이는 거니까 목요일 날 445가 안 나오니까 금요일 날 증시 딱 오픈되고 나서 역시나 올리려고 하지 않더란 얘기야. 근데 금요일 날 보니까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끝났잖아.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끝나고 금요일 날 이번 주 물량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445가 또 보여졌어.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위로 올릴 확률이 커졌다는 얘기지. 금요일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변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상단에 투자한 애들이 많았는데 거래량이 좀 줄었어. 그게 약간 조금 이상해요.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 자, 희망은 보이나 거래량이 주는 거. 그래서 오늘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지. 보통 월요일까지 보면 답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월요일까지. 자, 이게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을 제가 보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장중에 움직이는 거 메모를 해뒀다가 장 끝나고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계산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여전까지 이게 계속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야. 상단이. 자, 지난주에 도깨벨과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 옵션 포지션이 상단을 계속 찍어주고 가는데 미래를 보여주고 가는데 자, 2주 안에 그 상단을 계속 찍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자,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고. 자, 이게 지금 6월 27일이야. 그러면은 3140, 3180, 3200 가까이를 제가 찍어줬단 말이야. 그럼 6월 25일 날 지수가 어디에 있었어?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이게 27일. 3071에 있었단 말이야. 3100 밑에 있을 때 벌써부터 옵션 포지션은 3200을 찍어놓고 거기를 위에 갈 거다 미리 알려줬단 말이야. 그게 계속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주에도 3290, 3300을 미리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벌써 2주 전부터. 그러면은 그게 2주 안에 그 고점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445를 찍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445를 못 찍으면은 힘이 점점점 약해진 거를 이제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거다. 옵션 포지션에서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도깨비가 이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게 얘기해주고 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부터는 요 구간에서는 야 이번에도 그 고점을 터치하러 갈까? 이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자고 제가 미리감치 다 이야기해드렸던 거야. 현금을 늘리고 알찬 종목만 가지고 있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회원님들 매수한 거는 이제 자 기존의 방에서는 계속 들고 있었지만 2만원 채널방을 제가 만들고 나서 지난주에 매수한 거는 반도체 종목이고 삼성전자 뒤따라가는 종목이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 종목만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다른 종목도 매수했다가 바로 팔아버렸어요. 일단은 현금을 늘리려고. 자, 현금을 늘린다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수가 이제 하락으로 간다. 그것 때문에 현금 늘리는 이유가 있고, 참고로 제가 지수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늘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때는 손실난 종목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 때는 거고. 근데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손해본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자고 메시지 날린 적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없어요. 수익난 종목을 또는 본전 종목을 매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두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지. 자, 그러면 종목 흐름이 바뀌면 그 종목을 매수하려고 현금을 만든 거예요, 일단. 종목 흐름. 종목 흐름이 한번 바뀔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나 보고 우리 증시로 또 넘어와야겠죠? 자,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도 금요일 날은 쉬어갔습니다. 자, 다우 0.32 이렇게 빠졌고 보합권에서 끝났고 그렇죠? 자, 독일 지수 0.33 하락을 했고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많이 올랐어요, 얘네.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글로벌 증시 보면 아이고 많이 올랐어. 이게 단점이야. 많이 올랐어. 그렇죠? 많이 올랐어. 이게 단점. 자, 그럼 현재 선물 지수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종목 몇 개만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질금질금 내려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걸 좀 알고 계시자 이야기 해드린 거야.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질금질금 떨어지네. 자, 하이닉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자, ASML 얘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죠. 아이고, 금요일날 또 빠졌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TSMC 실적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실적 발표하고 목요일 날 낮에 얘 대만에서니까 대만에서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 증시 밤에 이루어지고 3% 올랐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이렇게 2%가 바로 빠져버렸네. 자, 그래서 이건 도깨밸류 생각이 아니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잖아.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렇게 강한 패턴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단 얘기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SML, TSMC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빠졌어. 일단은 미리 빠졌는데 26, 7만 원대를 지켜줄지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증시로 다시 넘어가서 마무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보수적으로 요 구간에서 보수적으로 일단 가보자 하는지 이제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공격적으로 간다는 거는 참 부담 가는 거거든. 공격적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야, 있는 연금 다 투자해. 어디에 집어넣어. 이런 게 공격적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공격적이지 않게 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선물 지수로 425는 코스피 지수로 3150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은 조금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을 암시해 주는 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힘을 내주고 하이닉스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LIG 넥슨 등등 이런 애들이 하락 나오지 않고 잘 버텨주면은 지수가 또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3200을 넘어서 3250, 3290까지 가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 자, 여러분 최근 2주 동안 느낀 게 뭡니까? 지수는 잘 버텨주는데 종목들이 안 좋잖아. 그건 다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수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 올라가는데 그때도 종목들이 못 쫓아간다. 그러면은 또 부담 가는 거야. 종목들이 못 쫓아가면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흐름으로 대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알고 계세요. 이 방에 들어와서 꼭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그렇게 가면, 그럼 우리는 장 마감 끝나고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런데 장중 흐름을 보여드린다는 얘기야.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 어떻고, 현대로템 어떻고, 하이닉스 어떻고, 이걸 다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걸 어디서 보냐?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제가 올려드리는 댓글 밑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그것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방입니다.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밸류였습니다.